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쓰고 있는 생활 속 사주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 속 사주 용어,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용어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사주 용어는 바로 팔자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팔자는 못 속인다. 아니면 팔자소관이다. 팔자가 왜 이리 싸남이야. 사람은 팔자대로 산다. 그때 그 팔자겠죠. 팔자가 왜 팔자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 글자가 8개니까 그런 거잖아요. 팔자. 제가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기둥이 4개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사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팔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주하고 팔자는 당연히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팔자는 못 속일까요? 운명이라고 할 때 팔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서 당연히 바꿀 수는 없겠죠. 이 사주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한자로 하면 이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전진하고 후퇴하고 멈췄다가 매복하고 급습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표현한 글자예요. 운은 변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운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이걸 파악해서 운이 유리할 때는 당연히 나아가고 운이 불리할 때는 물러나면 되겠죠.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다 명리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의 총애를 받고 승진도 거듭해서 명의 정도 되고 좌의 정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바뀌었는데 시골로 낙향을 하겠대요. 임금이 붙잡아도 그냥 시골로 낙향해서 후학들을 그냥 가르칩니다. 그렇게 한 4년 5년 가르치다가 임금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권력에 욕심이 없으니까 다시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중앙 정치로 다시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가르쳤던 후학들은 당연히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또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 또 스승님 하면서 또 받들어서 모실 거고요. 그렇게 한 학자들은 전부 다 명리학자들이었어요. 자기 운을 자기가 알았던 거죠. 팔자는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을 나한테 유리하게 쓸 수 있고 그렇게 쓰면서 내 운명을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 다들 잊지 않으시면 좋겠죠. 자,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사주 용어는 갑질입니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갑질하지 마라. 저런 갑질을 받냐. 이거랑 함께 쓰이는 말이 을이죠, 을. 나는 영원한 을인가 봐 할 때 그 을이요. 당연히 이 갑은 천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글자고 을은 두 번째로 시작하는 글자죠. 원래 그 계약상 권리를 뜻할 때 그때 편하게 갑을 관계다라고 말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주 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읽었기 위해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제 와이프하고 제 딸이 집에서 저한테 가끔 갑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아마 을은 아니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산 임계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사주 용어는 갑갑하다입니다. 이 갑갑하다를 우리가 답답하다랑 비슷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 갑갑이라는 게 사주 용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갑갑을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천간의 간지는 갑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갑목의 성향이 어떻죠? 이게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고 하는 나무의 물상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이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나무의 물상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명예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고고하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주체성도 높겠네요.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앞장서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땅이 좁아요. 이 좁은 땅에 큰 나무가 서로 빼곡하게 차 있으면은 볼 때부터 딱 갑갑하죠. 그러니까 위로 사정없이 자라려고 하는 나무들이 자라는 도중에 서로 나무들끼리 가지들도 얽히고 햇볕도 맞게 받아야 되는데 서로가 막 그늘로 가려버리니까 햇볕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다고 나무가 다른 땅으로 옮길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 답답한 상황이 처하겠죠. 그게 갑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갑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갑이 두 개 나란히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갑갑병존이라고 하죠. 이게 갑갑병존입니다. 이 비슷한 말로 삼수갑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삼수가 산수가 아니고 한자를 보시면 삼수입니다. 이게 속담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를 꼭 해보겠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하고 물을 우리가 산수라고 하잖아요. 산수.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정확한 말은 삼수갑산입니다. 이 삼수라는 게 압록강 지류에 흐르는 큰 세 개의 그 물줄기래요. 그래서 삼수인 거죠.
그리고 이 갑산은 개마고원 중심부에 있는 큰 산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지겠죠. 산세도 험하고 찾아가기에도 너무 추운 오지가 바로 삼수갑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갑산입니다. 갑산이라고 쓰는 것만 봐도 나무가 뭐 겹겹이 쌓인 산세가 험한 이 갑산의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면 갑갑하다고 할 때 그 느낌도 당연히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주에 갑갑이 병존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상이 너무 높아서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잦고 주변 사람들과도 사소한 트러블이나 불필요한 트러블이 자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주에 무조건 좋고 나쁜 건 없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주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나무끼리 서로 붙어있어야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겠죠. 제가 갑갑인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목일간인데 바로 옆에 갑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갑갑병존이죠. 이러면 신강한 사주가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데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신강이죠. 갑이 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갑갑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스로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남하고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도 알아야 하고요. 그 강한 기운을 자연스럽게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궁통보감이라고 하는 명리학 고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우용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고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벽갑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갑갑병존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로 이 갑목을 쪼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쪼갤 벽이거든요. 갑목을 쪼개서 우리 인화성 물질이라고 하죠. 불이 잘 붙는 물질이요. 땔감으로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벽갑인화가요. 갑목은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로 쪼개서 자연스럽게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목화통명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사주 용어는 임자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거든요. 그래서 사투리 한번 써볼게요. 와따 나 오늘 그냥 임자 만나버렸단께야. 제가 광주 토박인데 사투리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임자 만났다 할 때 그 임자입니다. 임자라는 말을 언제 쓰나요? 뭐 보통이 아닌 사람을 만났다, 아니면 엄청나게 센 사람을 만났다,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때 쓰는 말이잖아요. 자, 제가 임자 일주의 그 일주를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겁재에 양인의 제왕입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닷속에 저 깊은 곳 있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곳,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 빗물이나 강물도 품죠. 그런데 똥물이든 부정물이든 다 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품에 속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임자일주가 화가 나면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임자 만났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자일주 여명 중에서 다 쓰러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도로 대가 센 여장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장부라고 해야겠구나. 여장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강호 동양학자인 조용원 선생님의 글에 따른 해석인데요. 음양 오행마다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 같은 경우는 5하고 10이에요. 그래서 토의 성질이 강한 지역에서는 5일장이 언제 열리죠? 5일하고 10일날 열립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러면 수의 성질이 강한 지역에서는 언제 5일장이 열리냐? 뭐 강가가 옆에 있거나 한 곳이겠죠? 거의 1일 아니면 6일날 열립니다. 왜냐? 수가 숫자로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왜냐면 이 물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봐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천간을 세면 순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순으로 세지만 그 수를 일로 본 우리 조상들의 사고에 비춰봤을 때 천간에서는 뭐가 첫 번째죠? 임입니다. 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지지에서는요? 이 자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지지에서는 당연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순으로 간지를 세잖아요. 그런데 임자일주는 60갑자 중에서 천간에서도 첫 번째고 지지에서도 첫 번째에 해당하는 60갑자로 이루어진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임자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등을 만났다, 그 분야에서 최고로 센 사람을 만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 사주 용어는 역마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쉬운 용어죠. 보통 역마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마살은 아니고 그냥 역마죠. 옛날에는 왜 역마살이라고 했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게 호환마마예요. 호환마마. 이거는 호랑이한테 물려갔을 때 그 호환이고, 마마는 천연두죠. 지금은 천연두가 아무런 질병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전염병이었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천연두 때문에 아들을 한 명 잃었거든요. 우리가 산혼 공상 중에서 왜 이 상이 최하위였겠어요? 이게 장돌뱅이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태어난 고향 마을을 떠나서 밤에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산을 넘다가 진짜 산적 같은 걸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냥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게 최고였어요. 아무튼 돌아다니는 걸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산업공상 중에서 상위 최하위였던 겁니다. 그때는 다들 객사를 무서워했거든요. 타지에 가서 그냥 죽는 거죠. 이 역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역이요, 기차역 할 때 그 역자고요. 이건 말이죠.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유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팔자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역마의 기준 글자가 되는 글자가 있어요. 인신사이죠. 이게 각 계절의 문을 여는, 각 계절을 시작하는 첫 글자잖아요. 생지라고도 하죠. 역마가 성립되려면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신사이가 가진 역마의 기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역마가 제일 강하고, 신역마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해역마는 규모가 좀 작아요. 아무튼 이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역마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역마가 강하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활동적인 직업을 가지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뭐 공항에서 가게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뜨내기 손님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손님으로 받는 것도 당연히 역마를 쓰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마를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역마지만, 뜨내기 손님들이 나한테 왔다가 가는 것도 어쨌든 역마의 기운을 내가 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에 역마가 강하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늘 변화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매번 다른 손님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는 고정적으로 잡고 장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역마의 기운을 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사주 용어는 육갑입니다. 이거 진짜 안 좋은 말인데, 병신이 육갑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육갑이 뭐냐면 60갑자를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주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 뭐죠? 임진외란이죠. 아니면 뭐 갑오개혁도 있고 을미사변, 뭐 이런 연도를 다 세려면 당연히 60갑자를 셀 줄 알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날짜나 월이나 시간을 셀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60갑자를 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몸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60갑자를 제대로 못 셀 때 그걸 비하할 때 쓰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제대로 사주 볼 줄도 모르면서 사주 좀 볼 줄 안다고 떠드는 그런 역술가들을 장애인에 빗대서 뭐 꼴값 떤다 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는 그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때 잡과에서 우리가 다 아는 세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뭐죠? 한의학, 풍수, 그리고 명리학. 이렇게 해서 역술가를 뽑기도 했는데, 아무튼 옛날에도 시대적으로 역술을 좀 천하게 여겼나봐요. 그런데 좀 다른 속설도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신사의 역마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신금 역마는 질병이나 사고의 확률이 좀 높은 역마예요. 이 신역마가요. 왜냐하면 이 신금이 금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역마를 일지로 깔고 있는 일주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병신일주죠. 병신일주. 그런데 병신일주 분들은 옛날부터 지관이 많았대요. 이게 지관의 일주라고 했거든요. 지관의 일주. 그러니까 이 병신일주 신금의 지장간이 뭐예요? 무토, 임수, 경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토는 식신이고 임수는 편관이고 경금은 편재죠. 당연히 이 식신이 있으니까 말도 잘하고 구라빨이 좋은 거죠. 편재가 있으니까 끼도 많고요. 편관이 있으니까 뭐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을 이렇게 확 끄는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병신일주 분들 중에 지관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풍수, 지리학자들인 거죠. 아무래도 옛날에는 땅을 보러 돌아다닌다 그러면 하체가 부실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다리 삐면 파스 붙이고 뭐 무릎 수술도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의료적인 처치를 아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풍수학자로 땅을 막 보러 다니다가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이게 생업으로 사주를 봤던 거예요. 근데 사주가 잘 안 맞고 이럴 때 그걸 비하한다고 병신이 육갑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병신은 병, 그 몸에 그 병이 있는 장애인을 뜻하는 병신이 아니라 이 병신이겠죠. 병신일주를 뜻하는 병신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병신이 육갑던다 이런 말은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저는 이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인지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절대 쓰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병신이 육갑 떤다는 말은 명리 공부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자, 6번째 준비한 사주 용어는 도화살입니다. 이것도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살이 아니죠. 그냥 도화죠, 도화. 이 도화가 복숭아 도자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꽃입니다. 복숭아 꽃.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끄는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도화가 강하면 뭐 기생사주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관점을 바꿔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예인 사주죠. 이게 실은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죠? 매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잘생겼는데 매력적이면 당연히 좋죠. 잘생기지 않았는데 매력적인 사람, 예쁘지 않았는데 매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이영지님, 그 세바시 강의 때도 추리닝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너무 그게 이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강의를 잘 하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저는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외모하고 매력적인 요소는 다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7번째 사주 용어는 사실 용어는 아니고 속담인데요.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10년인지 아세요? 이게 대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운을 10년마다 바뀌는 자연의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자연의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면 세운은요, 해마다 바뀌는 인간의 시간 단위가 되는 거죠. 어쨌든 대운이 10년마다 바뀌는 자연의 시간 단위가 되다 보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10년이라는 시간하고 그걸 가리키는 대운이라는 게 뭐 명리에서 나온 용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동양학적 사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가볍게 우리가 잘 모르고 쓰는 생활 속 사주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랜만에 실전 사주풀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